작년 한 해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 2만 4천여 건. 이 중 목숨을 잃은 어린이만 무려 326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교통사고. 방심하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길 위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아이가 여기 호수구에 앉아서 뭘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쪽에서 나오는 차를 못 보고 그냥 같이 끌려서 내려간 거죠. 작년 9살 딸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난 곳은 바로 아닌 가게 앞이었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한 자동차에 끼어 무려 3m가량 끌려간 겁니다. 처음에 사고가 났다길래 아줌마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아니고 어디 딴 애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는 당연히 가게 앞이고 바로 앞이니까 그냥 정말 이렇게 사고가 날려오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고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아이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아이고, 아직도 흔적이 아이의 다리에 남아 있습니다. 딱 그날로 돌아갔으면 사고가 안 나게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 특히 골목길은 길이 좁고 시야를 가리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골목에서는 측면 자체가 전체가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몸집 자체가 짙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로 잘 살펴본다고 해도 차 앞쪽과 옆 뒤쪽까지 사각지대가 존재해 아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운전석에서 확인 가능한 시야는 어디까지일까요? 운전석에서 본 사이드미러 마네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개를 돌리면 마네킹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사각지대로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보행 중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고 중에는 가장 많은 게 무단횡단 사고고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 사고, 갑자기 뛰어들기 사고, 차 뒤에서 놀다나는 사고, 이런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특성상 사고 판단이 미흡해 무단 횡단을 해도 자동차가 멈춰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데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곳이 있다고 이게 합니다. 바로 횡단보도 안전 대기 장치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기둥이지만 기둥 사이에 사람이 서면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주세요. 위험하오니 물러설 뒤로 때까지 안내 멘트가 물러나주세요. 계속 나옵니다. 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리를 들은 아이가 한 발자국 뒤로 갑니다. 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죠. 효과가 정말 있네요. 예. 남자애들만 여기서 장난칠 때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나면 사람들 시선이 가니까 그래도 애들이 안 그럴 수 있어서 똑똑하네요. 아이들이 아유, 먼저 이렇게 귀여워. 앞으로 나갈때요. 그때 이 소리가 나면은 일단 제어가 되니까요. 자기가 앞으로 나가면 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효과가 놓치기 있어요. 쉬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바로 건너면 안 되죠. 주위를 살피고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어린이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사고가 끊이질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속도 시속 30km. 운전자들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때 한번 어떤 형이 사고 났었어요, 오토바이랑. 학교 끝나고 딱 가면 그냥 막 달려요.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키로수가 나옵니다, 여기. 제 차에 40km. 어디 보죠. 네, 단속 카메라로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6km.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량의 무려 80%가 규정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린 건데요. 예. 손님 모시고 가니까 급해서 택시 탔는데 아저씨가 왜 빨리 안 가고 서요 이러는데 네, 그래도 안 되죠. 30이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은 1년 내내 365일 24시간 30km로 지켜야 할 곳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쿨존에서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재밌는 것은 학교 버스가 쓰면 다른 차들도 다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서 있죠. 설치하죠. 네. 어린이 통학 차량이 멈춰서면 뒤에 있는 차는 물론이고 반대편에 있는 차까지 모두 멈춰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반대 네. 차선까지요? 차를 떠나야지만 나머지 차량도 또 갈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애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안전을 확인해야만 버스를 출발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가 돼야 움직이는 것.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학 차량이 멈추면 우선 멈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행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렇군요. 배워야 할 것 자녀의 같아요. 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꾸준히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린이 안전사고는 가정과 학교에서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교육만 꾸준히 시켜주신다면은 사고의 88%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 아이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신호등 건널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그랬어요. 실사로 배워서 좋았어요. 네, 우리 아이들 걸어다니는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의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